편안한 마음으로 한번 접근해 봅시다. 자, 일단 문제 시 두 편 묶여 있고요. 그 다음에 뒤쪽에 이제 표현상 특징이라든가 작품의 감상에 대한 문제들이 나와 있는데, 지금 일단은 작품별로 보기가 하나씩 주어져 있을 거야. 우리 이 녀석은 분명히 같이 있는 녀석들이 맞으니까 그거 먼저 파악하고 들어갈 거예요.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자, 작가 누구? 신동엽. 신동엽 시인의 시 중에 너희들 혹시 알만한 게 있는데? 그 신동엽 말고. 신동엽 시인의 작품 중에 너희들 아는 거. 그렇지, 너무 유명한 작품. 그렇지, 껍데기는 거야. 자, 우리는 그런 시를 보고 뭐라고 한다? 참여시라고 하지. 그리고 패턴이 있잖아, 얘들아. 신동엽 시인이나 뭐 김수영 시인 같은 분들은 보통 참여시 계열의 시인이라고 부르는데, 이 참여시라는 건 뭐를 보고 참여시라고 불러? 목적 의식이 있는 시. 즉, 시를 본 대중들이 시를 통해서 느낀 점이 있어서 그것이 행동으로 나아가길 바라고 쓰는 시들을 말하는 거야. 그게 바로 참여시라고 부르는 건데, 즉 시가 현실에 참여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렇다면 결론적으로는 시를 본 대중들이 이게 뭔 소리야? 라고 하면 곤란해, 그지? 보고 이걸 말하고 싶은 거구나. 이렇게 되길 바란다는 얘기구나. 즉 시가 쉽게 읽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시를 우리 모두 민주주의를 위해 노력하자 이럴 수는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보통 뭘 많이 쓴다? 상징적 시어들을 많이 쓰시는 편이야. 오케이? 여러분들 김수영 작가의 작품 또 생각해봐. 여러분 눈 알지? 눈은 살아있다, 마당에 떨어지는 눈은 살아있다. 그 작품 가래를 뱉어내자고 말하면서 기침을 하자고 하면서 눈을 바라봐야 된다고 말했지. 눈은 순수한 그 자체. 가래를 뱉어내는 것은 부정적인 것을 몰아내는 행위. 뭐 이렇게 번역을 하잖아. 너무 직관적이지, 그치? 그래서 상징적 시어의 의미를 파악해서 이 시가 궁극적으로 말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만 파악해내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는 시라고 봅니다. 아시겠죠? 자, 뒤에 93페이지에 보기에 한마디 얘기가 나와 있으니까 요걸 좀 읽어놓고 작품을 읽으시면 아주 쉽게 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가자.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는 자유와 평화가 유린되었던 역사적 현실을 바탕으로, 유린되는 게 뭐야? 마구잡이로 다루어진다는 뜻이죠. 마구잡이로 다루어졌던 그런 역사적 현실을 바탕으로 창작된 작품입니다. 작가는 상징적 소재와, 그렇지? 그럴 수밖에 없다고, 또 반어적 표현을 통해서 구속받고 억압당하는 상황에서 인고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민중의 슬픈 현실을 지적하고, 민중으로 하여금 모순된 현실을 즉시 바로 바라보게 하여 비판적인 태도를 지니고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하고 있대요. 지금 얘들아, 지금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가 지금 지문을 읽었는데, 지금 이 시가 민중에게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걸 촉구한다고 말했지. 우리가 보통 다른 시에서 이런 표현들을 본 적이 있었니? 없잖아. 이 시는 뭐 이런 걸 노래한다, 이런 감정이 표현되고 있다라는 말은 많이 봤지만, 노력을 촉구한다라는 말은 되게 어색한 쉽게 볼 수 없는 말들이잖아. 뭐라고요? 참여시의 특징이라고요. 되셨지? 자, 그래서 이러한 노력을 통해 민중이 미래에는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누리는 인간 본연의 삶을 살 수 있으리라는 예언자적 전망을 또 밝히고 있으면서, 그래요. 부정적 현실을 비판하고 밝은 미래를 희망하는 노래로 보시면 되는 거야. 그치? 정리? 부정적 현실을 뭐 하는 내용이 담겨있을 거고요? 비판하는 내용이 담겨있을 것이고요. 긍정적 미래를 희망하는 내용이 담겨있을 거라고. 그럼 자연스럽게 여기에 연결되는 뭐가 있을 게 뻔히 보인다? 상징적 시어가 연결되어 있겠지. 이거 찾아내면 돼. 수험중을 가자.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하면서 시작하고 있네요. 그러면 이거 무슨 법이거든? 서리법이지, 그치? 그 누구도 하늘을 보지 못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되는가? 아마도 진정한 의미의 자유나 어떤 평화 같은 것들을 말하는 거겠지. 그래서 이런 말이 쓰여 있을 거야, 밑에. 누가 구름 한 송이 없이 맑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오케이? 구름 한 송이라는 말을 덧붙여 넣어서 어떻게 한 거야? 점층적으로 강조한 거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 구름 한 송이가 없는 거야? 자, 파란 펜 들었어. 중요하니까 마킹하는 거겠지? 구름 한 점 없다라고 말했을 때 이 구름은 긍정적 시어야, 부정적 시어야? 부정적 시어지. 구름은 어쨌든 하늘을 못 보게 막는 거잖아. 됐어? 그럼 여기서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뭐가 방해 혹은 장애물이 되는 것이고, 해석 잘해라. 그러면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은 무슨 뜻이 되는 거야? 그럼 방해가 없는 진정한 의미로서의 자유가 되는 것이겠지.
다 되셨습니까? 그리고 이걸 서리법으로 묶었어요. 왜 묶었다고? 서리법으로 그 누구도 진정한 하늘을 본 적은 없는 거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니까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계속 네가 본 건 먹구름. 잠깐만. 그러면 이 먹구름이라는 단어가 여기 라인에 들어가는 거고 여기가 바로 하늘. 뭐하는?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을 말하는 거겠지? 끝나요? 네가 본 건 먹구름이야. 그걸 하늘로 알고 일생을 살아갔지. 오케이? 네가 본 건 지붕 덮은 쇠 항아리야. 쇠 항아리. 자, 우리 아까 그 본의 아니게 간민가에서도 항아리가 뒤집혀 있어서 빛이 들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것처럼 여기도 똑같이 항아리로 인해서 빛이 들지 않은 상태를 똑같이 말하고 있는 거겠네. 자, 네가 본 건 지붕 덮은 쇠 항아리야. 그걸 하늘로 알고 일생을 살아간 거지. 자, 그래서 이 녀석들을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해설을 붙여보자면 여기서 먹구름이라고 하는 건 뭐 암담함, 현실, 그리고 이 쇠라는 항아리는 하고 많은 소재 중에 왜 쇠일까를 생각해보자고. 쇠는 단단하고 차갑지, 그치? 이거는 억압이나 구속 같은 것들을 말하는 거겠구나. 그럼 자연스럽게 또 여기 반대편에 있는 하늘은 뭘 뜻하게 되는 거야? 긍정적인 상황과 자유로움을 말하는 거겠구나. 여기랑 반대되는 시어를 묶어내면 되는 거잖아. 굳이 뭐 안 써도 되겠지. 되시지? 그래서 이런 말을 해. 닦아라 사람들아, 네 마음속 구름 찢어라 사람들아, 네 머리 덮은 쇠항아리.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이 닦아라와 찢어라라고 하는 무슨 영어미? 명령어 의미를 동원해서 이런 것들로부터 벗어나야 된다는 어떤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맞죠? 이때 참고로 무슨 법이 쓰였냐면 문장 순서가 난장판이죠, 그죠? 오케이? 이걸 순서대로 정리를 다시 해보자면 사람들아, 네 마음속에 있는 구름을 닦아야 하며 네 머리를 덮은 쇠항아리를 찢어야 하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네. 무슨 법? 도치법. 도치법을 쓰는 건데 강조하려고. 그렇지? 도치법은 문장의 맨 앞부분이나 맨 뒷부분으로 빼내서 강조하는 법이야. 맞나? 그럼 여기서는 닦아라나 찢어라라는 말을 앞으로 빼서 강조하고 있는 거네. 그리고 구름이나 쇠 항아리를 뒤로 빼서 부정할 대상을 또 강조하고 있는 거다. 파악되시죠? 오케이, 좋아. 아침 저녁 내 마음속 구름을 닦고 티 없이 맑은 영원의 하늘. 오, 여기 그냥 수식어가 대놓고 붙어있지. 티 없이 맑은 영원의 하늘. 이게 하늘의 진짜 속성인 거야. 볼 수 있는 사람은 외경을 알리라. 외경이 무슨 뜻이거든? 공경하면서도 두려워하는 건 어떤 신적 존재에 대한, 초월적 존재에 대한 어떤 감각을 외경신이라고 부르죠. 자, 그래서 아침 저녁 내 머리 위 새 항아리를 찢고 티 없이 맑은 구원의 하늘 마실 수 있는 사람은. 그러면 지금 여기서 지금 선생님이 굳이 뭐 해설을 안 달아드리고 있잖아. 같은 말을 자꾸 반복하는 이유는 또 뭐예요? 강조거든, 그치? 어쨌든 시어의 반복을 통해서 강조의 형상을 만든다고 했다. 시가 쉬어야 된다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러면서 구원의 하늘을 볼 수 있어야 된다고 말했는데 다만 이 녀석을 시적으로 뭔가 감각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마실 수 있다라고 말을 했잖아. 그치? 성배의 물을 마시는 느낌으로 풀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 잠시만. 네. 선생님이 네. 소시한 것 같아가지고 오. 예, 다시 좀 바꾸는 거. 감사합니다. 저도 잘 봤습니다. 우리 유도 씨 밀접촉촉자와 만났으며 확진 발생 경로를 다녀왔으며 자가격리 안내를 받았으며 그런 거 아니지? 다 있어줘. 아, 나도 못 봤네. 나도 한 줄로만 생각하고 있었어. 자, 마저 써주세요. 자, 아무튼 마실 수 있는 사람은 그래서 그 다음 넘어가 보자. 이렇게 알게 되면 이후 자, 뭘 알게 될 거라고요? 연민을 알게 될 거래요. 연민, 무슨 뜻? 다른 대상을 불쌍하게 여길 줄 아는 마음을 가지는 것. 그치? 서럽고 슬프게 살아가는 어떤 민중의 모습을 너희들도 스스로 알 수 있게 될 거야. 차마 삼가서, 삼가하다 조심스럽게 하는 거지, 그치? 차마 삼가서 발걸음도 조심조심 마음을 무아리며. 오케이? 삼가고 조심한다. 어떻게 한다는 얘기야? 세상에서 내가 제일 잘났고 세상에서 나는 모든 것을 알고 있고 그런 존재는 없다고.
모든 삶에 있어서 어떻게 현실을 직시하고 그걸 통해서 조심스러운 조심이란 말 반복됐으니까 다른 말로 바꿔볼까? 뭔가 이제 착착하라는 거 뭐라고 하냐 그거 하나님께 대한 그런 마음 뭐라고 하지? 경건함 자세 뭐 이런 식의 말들 써면 되겠다, 그렇지? 현실을 직시하고 경건하고 차분한 자세로 살아가는 것들을 보여주면서 서럽게 엄숙한 세상을 서럽게 눈물 흘려. 자, 그 와중에 서럽게라는 말이 또 반복되고 있네, 그렇지? 서럽게 곱하기 2요. 반복이니까 또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엄숙한 세상에 눈물을 흘린대요. 엄숙한 세상에 눈물을 흘린대요. 봐봐, 서럽기라고 하는 건 왜 서러운 거야? 세상이 엄숙하기 때문이겠지. 근데 그러면 여기서 엄숙하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엄숙함은 아닐 거야. 어떤 엄숙함일까? 뭔가 요거 암담하고 억압적이고 구속적인 삶이기 때문에 엄숙한 거라고 설명한 거겠지, 그렇지? 그냥 선생님 마이너스 표시만 해드릴게요. 그리고 그런 마이너스 세상에 살고 있는 서러운 상황을 보고 우리는 눈물을 흘린다는 것. 그럼 이 눈물이라고 하는 건 뭐랑 연결되는 거야? 얘랑 연결되는 거지. 연민이지. 오케이? 세상이 지금 잘못되고 있고 이 잘못된 세상을 보고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 말하고 있는 거잖아 지금. 그러면서 살아가리라.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누가 구름 한 자락 없이 맑은 하늘을 보았다 하는 거. 잠깐만, 무슨 상관? 무슨 상관? 수미상관. 이거 수미상관의 효과 4가지 그거 다시 언급할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그치?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 해주시면 되겠고요. 오케이. 자, 쉽게 해결됐죠? 첫 번째 작품 봤습니다. 얘들아, 뒤에 있는 2번 문제 바로 풀어버릴까요? 네. 자, 이거죠. 잠깐만, 페이지를 또 어디로 이동을 시켜놨어. 잠깐만. 92페이지였지? 92. 오케이. 자, 가봅시다. 이 문제는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시어의 의미를 파악하는 문제, 그리고 우리가 시 문제들이 구성되고 나면 시어의 의미 파악하는 문제 혹은 시 구절의 의미를 파악하는 문제들은 거의 뭐 반드시 나오고 있죠. 바로 3번으로 가볼까? 외경과 연민은 역사적 현실을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자세로. 여기까지는 뭐 그렇지, 우리가 받아들이고 외경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했었으니까, 연민해야 된다고 했었으니까, 민중이 현실을 구속하는 대상을 만나 그 대상에 의해 억압받는 인고의 시간 속에서 체득하게 되는 태도래. 자, 딱 하나의 단어가 걸려 들어갔지. 체득이라는 말 보여? 체득이 무슨 뜻이야? 체득. 체험에서 알게 된 거야. 사람들은 이걸 체득해서 아는 거야? 아니잖아. 체득이 아닌데 체득이라고 쓰고 있으니까 너무 당연하게도 3번이 되는 거지. 인고의 생활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이것이 소중한 걸 알게 된다? 그런 건 아니지. 우리는 아예 처음부터 그런 상황에 빠지지 않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라고 이 작품을 해설할 수 있겠고요. 되셨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이 정도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나서 다시 이번에는 홀린 사람이라는 작품을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홀린 사람도 뒤에 있는 내용을 한번 읽고 가볼게요. 근데 참고로 기영도 시인은 되게 오랜만에 보는 시인이에요. 기영도 시인의 시가 조금 약간 색깔로 치자면은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색은 아니야. 검은 회색의 시를 많이 쓰시거든. 지금 이 작품도 결론적으로는 어떤 대상에 대한 비평의 의도를 담고 있는 작품이고. 자, 나중에 이제 대학교 가고 나면 있잖아, 얘들아. 대학이라는 데를 붙고 나면 이제 시는 분석의 대상이 아니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어쨌든 국어라는 과목을 공부하고 있으니까 분석을 하는 걸 하면서 재미없게 배우지만 시는 원래 그렇게 읽는 게 아니잖아. 우린 다 알고 있잖아, 그치? 소설도 그러라고 읽는 게 아니잖아. 우리가 소설을 읽으면 꼭 인물, 사건, 배경과 갈등. 근데 이건 당연한 건 맞는데, 그치? 그걸 못 읽어내면 그냥 소설을 못 읽으랑 똑같은 거니까. 하지만 여기서는 도치법을 써서 강조하고 있어, 이런 건 안 읽고 그냥 느낌대로 가지시면 되는 건데, 나중에 기영도 시집은 그런 차원에서 그냥 한번 쫙 읽어보세요. 뭔가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는 그런 경향이 있을 거야. 선생님도 기영도 시인의 시를 처음 보고 와, 이런 시도 있을 수 있구나 라는 것들을 처음 느껴본 것들이 되게 많아서
추천을 좀 해드립니다. 자, 어쨌든 홀린 사람이라는 작품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자, 이것도 뒤에 있는 EBS 지문을 한번 읽고 시작해볼까? 잠깐만. 이거 아니고. 아우, 답답해 진짜. 자, 가봅시다. 뒤쪽에 있는 보기 지문 먼저 읽고 시작할게. 홀린 사람은 등장인물과 사건이 지지되는 서사적 전개 방식을 통하여 라고 하면서 시작하고 있는 이 작품의 특징을 잡아주고 시작하고 있어요. 지금 이 작품은 분명히 시예요. 그쵸? 시인데 지금 서, 사, 적이라고 말했지. 서사의 정의가 뭔데? 서사를 영어로 풀면 스토리야. 스토리가 있는 건 뭐가 있는 거야? 인물과 사건과 배경이 있고 시간의 흐름 속에서 갈등의 양상이 드러나는 걸 말하지. 그치? 그 많은 요소들이 이 서사라는 말 안에 묶여. 그럼 당연히 이거 자체가 또 시험의 출제 포인트가 되는 거겠지. 그럼 여기서 인물들은 무슨 역할을 하는 것이냐? 여기서 사건이 무엇이 있느냐? 그 사건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이냐가 포인트가 되는 거다. 현실에 대한 독자들의 서역차를 우회적으로 촉구한 작품이다. 두 번째 키워드가 나왔네요. 이번에는 우회적. 우리 3학년쯤 됐으니까 우회, 우화, 우의 이 정도는 구분할 줄 알지? 오케이? 자, 그럼 이건 우회적인 거야. 뭐 하는 거라고? 돌려 말하는 거라니까. 어려운 말은 아니에요. 그냥 돌려서 비판하는 겁니다. 우회적으로 비판하는 법 중에 대표적인 게 우의적으로 표현하는 거고, 그 우의에서의 주인공이 아예 대상이 주인공이 돼버리면 그게 우화가 되는 거고요. 됐죠? 이해 안 된 사람들. 표정들이 이상해서 잠깐 물어봤어. 이해된 거 맞지? 오케이. 자, 이렇게 되는 건데, 이 시는 대중을 선동하여 권력층을 미화하는 인물, 이에 현혹되어 권력에 맹목적으로 복종하는 우매한 대중을 드러내면서 이러한 현실에 대한 타당한 문제를 제기하는 인물을 용인하지 않는 상황을 보여준다. 용인 받아들이지 않는 거야. 그건 뭐야? 우매한 민중들이 어떤 특정한 권력자에게 현혹되고 선동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시로구나. 그렇지? 그리고 독자들은 사건 전개에 따라 사건 전개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신데요. 가려져 있던 대상의 실체가 점차 밝혀지는 과정을 거리를 두고 바라보게 되고 이러한 거리두기 방식을 통해 3번 키워드. 그러니까 지금 이 보기 안에 되게 중요한 키워드들이 거의 다 많이 나왔어요. 그렇죠? 거리두기. 거리두기를 왜 하는 거야? 쟤 불쌍하지 않아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이건. 그냥 보면서 저럴 수 있구나. 저것은 잘못된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거. 뭐예요? 어떤 효과? 비판의 효과를 높이기 위함이지. 오케이? 자, 거리두기를 통해서 지배층의 기만적 통치 방식과 우매한 대중에 대한 비판적 의식을 단어적으로 드러냄으로써 독자들의 이성적 판단을 유도하고 있다. 그렇지? 키워드 맞네요. 거리두기는 결론적으로는 독자들에게 이성적 판단을 유도하는 거야. 여러분들 극작품 중에 원고지 옛날에 문학 시간에 했던 거 기억나? 이런 작품들.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이런 작품들을 보면서 이런 얘기를 했었지. 서사극이라는 게 있다. 서사극이라고 하는 건 계속해서 등장인물이 너희들은 지금 연극을 보고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거 자꾸 우리한테 표를 내. 그래서 주인공이 불쌍하다고 느낄 무렵쯤 장녀가 여러분 우리 아버지 참 편안해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맞다 지금 나도 연극 보고 있지 하면서 자꾸 차단을 시켜. 오케이? 차단이라고 하는 게 뭐를 유도하는 거다? 이성적 판단을 유도하기 위한, 객관적 판단을 유도하기 위한 장치다라는 차원에서 요 말 세트도 우리 시험 세트에서 굉장히 많이 활용되는 구절이니까 갈래를 가리지 않고요. 그쵸? 시에서도 나오고요. 소설에서는 당연히 안 봐도 비디오지? 그리고 또 어디야? 방금 얘기했던 극작품에서도 오케이? 똑같은 일이 벌어질 거야. 소설 작품에서 이런 작품 키가 나와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우리가 최근 배운 것 중에는 뭐 미스터 방 같은 작품도 있을 수 있죠. 그죠? 처음에 배우긴 했었나? 2학년 때 배웠나? 아무튼 자꾸 거리를 준다. 그치? 자,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쭉쭉 읽으면 돼. 사회자가 외쳤다 하면서 일단 등장인물이 나왔습니다. 정리해보자. 사회자 나왔어요. 사회자가 외쳤어? 여기 일생 동안 이웃을 위해 산 분이 계시다. 이웃의 슬픔은 이분의 슬픔이었고 이분의 슬픔은 이글거리는 빛이었다. 오케이? 이분이 있대요. 사회자가 말하는 이분은 첫 번째, 이웃을 위해서 사는 존재야. 뭐 그런 사람이 있을 수는 있잖아, 그렇지? 이타적인 사람이라고 하지, 그렇지? 오케이, 그렇대요. 그런가 보다. 이분은 자신을 위해 푸성귀 하나 심지 않았다. 푸성귀라고 하는 건 산나물과 같은 어떤 나물 풀의 일종. 그러면 나를 위해서 풀 한 포기조차 심지 않은 분이니까 결론적으로 자신을 위하는 것은 절대 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얘기지.
근데 참고로 이런 사람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지 않는다면 나는 죽어야 돼요. 그렇잖아. 내가 지금 여기 음식이 하나 있는데 어이씨 너 배고파 보여. 먹어. 너 힘들어 보여. 이거 해. 나는 굶어 죽어야 됩니다. 완벽한 이탈은 없어요. 그렇죠? 내가 존재하고 있어야지 이탈도 존재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렇잖아. 선생님이 아까도 슬려가듯 얘기했었지만 인간은 자존감으로 산다고요. 자존감이 무너지면 인간은 자살이라는 걸 선택하게 돼. 그치? 아무튼 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대요. 참고로 요 푸성기 같은 단어가 뭐가 되는 거야? 대유법 같은 소재가 되는 것이겠지? 자신을 위한 것이 여러 개가 있을 텐데 우선 푸성기라는 단어로 표현했으니까 그거 하나 정도만 체크해 주시고 뭐 어쨌든 눈물 한 방울도 자신을 위해 흐르지 않았어요. 오케이? 두 번째 자신을 위하지 않았어요. 그치? 결론적으로는 이 사람은 어떤 존재야? 아가 왜 나와? 어떤 사람? 이타주의적 존재. 그러면 여기까지 보면 훌륭한 사람 맞잖아 이분은. 그치? 훌륭한 사람이 맞아요. 사회자는 흐느꼈다. 보라, 이분은 당신들을 위해 청춘을 버렸다. 당신들을 위해 죽을 수도 있다. 3번, 심지어 자기를 희생할 수 있는 존재야. 잠깐만. 야, 여기까지 와버리면 하나님 아니야? 그렇잖아. 너를 위해 죽을 수 있는 존재. 하나님, 선생님이 기독교 신자는 아니지만 그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얘기가 뭐라고 알려져 있지?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소서. 오케이? 저들은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에게 죄를 모두 자기를 통해서 사해달라고 말씀하셨다고 하죠. 오케이? 그러니까 저 불쌍한 인간들이 자기가 뭘 한지도 모르는 채 맹목적으로 저렇게 하고 있는 거 그조차도 용서를 바랍니다 라고 말하는 뭐가 희생의 대명사잖아. 그치? 그렇게 하나님은 희생을 하셨는데 우리나라 일부 이상한 단체들은 그쵸, 제정신이 아니고요. 아휴 진짜 씨. 자 어떡하네. 그런 거 아닐까? 하나님이나 부처님이나 알라나 다 그냥 선이잖아 선. 물론 알라는 약간 결이 좀 다른 건 사실이야. 알라 신 같은 경우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워낙 강해서 내 이웃이 너에게 해를 끼치면 너도 그 이웃에게 똑같은 해를 끼쳐야 된다. 그리고 한 손에는 코란, 한 손에는 칼이잖아. 코란 먹을래, 칼 먹을래, 둘 중에 하나 골라봐. 이렇게 하는 게 걔들이 법규야. 오케이?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거지. 그래서 물론 결은 다릅니다만 우리가 흔히 선지자라고 부르고 신적 존재라고 부르는 존재들은 그치? 보통 사람은 해낼 수 없는 어마무시한 어떤 선을 베풀고 가신 분들이라서 우리가 따르는 거잖아. 그런데 그거를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돈을 바쳐야 된다고 하는 인간들이나 내 앞에서 모든 성도는 팬티를 받을 수 있다는 미친 새끼들이나 그런 네이버 찾아봐. 나와. 모르겠어요. 나는 그런 새끼들이 근데 성도들이 열광을 하죠. 나를 위해서는 내가 너를 위해서. 아유 할 말이 많은데 좀 욕설이 한바탕 벌쳐줄 거라 참을게요. 아무튼간에 자 죽을 수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어쨌든 지금 그러면 실제로 이 사회자가 하는 일은 봐봐 이 분이 여기 앉아 계신데 이분은 이런 사람이래. 근데 이번 사람은 없어. 이건 성자의 레벨이란 말이야. 그러면 사회자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거고 선동하는 사람인 거지, 그렇지? 그리고 선동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야? 외쳤어, 맹세했어, 흐느꼈어 라고 하고 있는 거, 그치?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고. 됐죠? 그리고 하나 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사회자를 향해 그분은 일어서서 흐느끼는 사회자를 제지했어. 그분은 한 일은 뭐야? 제지한다. 거기까지 하세요 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사람이 과연 그런 사람일까? 아니지. 얘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위선하고 있는 거죠. 우리 보기에서 이미 다 보고 시작했잖아. 이거는 선동과 위선. 군중들은 일제히 그분에게 박수를 쳤습니다.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우매한 민중. 키워드는 뭐? 우매함. 우매함이 뭔데? 빤히 보고 있는데도 정확하게 그 진상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
사내들은 울먹였고 감동한 여인들은 실신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열광하고 있어요. 그때 누군가 그분에게 물었다. 봐봐. 지금 시간이 흐르고 있잖아. 인물이 등장했잖아.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지? 그러니까 소사적이야. 됐지? 당신은 신인가? 말합니다. 당신은 신인가? 맞잖아. 이거 신적인 존재잖아. 그치? 이런 일을 한다는 얘기는. 그거 물어봅니다. 타당한 문제 제기죠. 현실을 직시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그분은 목소리를 향해 고개를 돌렸지. 당신은 유령인가? 목소리가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또 유령인가? 그러니까 이건 뭐야? 이 두 개를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은 당신은 지금 실제 할 수 있는 것이 맞는가? 이것이 과연 존재할 수 있는 것이 맞는가? 타당하고 논리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이라는 거야. 저 미치광이를 끌어내! 사회자는 소리치고 사내들은 달려가고 분노한 여인들은 날뛰었고 그분은 성난 사회자를 제지하고 있어. 일관되게 뭐하는 사람인 거야? 얘는 위선만 보여주고 있지. 지금 참고로 그분이 뭘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케이?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군중들은 일제히 그분에게 박수를 쳤습니다. 그럼 이때 박수는 무슨 뜻일까? 아, 역시 다른 사람을 위한 존재야. 자신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조차 받아들이는 훌륭한 분이셔 라고 생각하고 있는 중이겠지. 사내들은 울먹었고 감동한 여인들은 실신했고 지금 앞에서 봤던 구절이 또 반복되고 있지? 그분의 답변은 군중들의 아우성 때문에 들리지 않았어. 그분이 실은 뭔가 답변을 하긴 했는데 그 답변은 군중들의 아우성에 묻혀버렸대.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마지막 장면을 통해서 우매한 민중의 거대한 흐름 때문에 이제 이분은 절대 지존하고 자리에 올라간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결국 어떤 비판 의식을 상실해버린 군중들로 인해서 위선자의 실체는 은폐되고 오케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현실을 비판한 시로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런 시예요. 그리고 이 그림을 통해서 이 하나의 어떤 씬을 통해서 뭘 보여주고 싶었던 거야? 우회적으로 현실을 비판하고 있는 거죠. 선동가에 의해서 조작되고 있고 우매한 자들의 조작받은 우매한 민중들의 어떤 비판의식을 잃어버린 삶에 대한 이야기. 됐죠? 여기까지가 홀린 사람이라는 작품이었습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3번 문제부터 먼저 해결하고 나머지 문제 넘어갈게요. 자, 사회자가 이렇게 말하는 거. 이타심과 숭고한 삶의 자세를 강조하는 거 맞고 사회자의 말을 듣고 연인들이 울먹이고 실신하는 장면 비판의 반어적으로 드러내는 것이고 그분이 부정하지 않고 박수를 받고 있는 것은 어떤 우매한 대중들의 동조를 이끌어내려는 통치 전략이구나 판단할 수 있겠고 목소리가 신이나 유령을 언급하다가 공격받는 모습을 통해서 정당한 문제제기를 용인하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지금 근데 분명히 우리는 시를 읽었는데 스토리에서 인물과 사건 판단하는 문제처럼 문제가 나오지 않았음?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요즘에 트렌드라니까 확실히 그지? 다음은 5번 목소리의 질문에 미치광이를 뚫어내! 라고 분노하는 사회자 있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와 달리 그를 제지하는 그분의 모습 오케이 있어요. 맞아요. 이 두 가지는 현혹되는 태도와 대상과 거리를 두는 태도를 대비시킨 거야. 에이 말도 안 돼. 여기서 일관되게 뭐라고 했어? 그를 제지하는 그분의 모습은 대상과 거리를 두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위선적인 면모다 라고 번역을 해주셔야 되는 맞는 거겠지? 그래서 정답은 5번 자 보시면 되겠고요. 자 앞으로 돌아가서 1번 딱히 어려움은 없을 거예요. 그쵸? 1번에 의미상으로 이어지는 식구를 행으로 구분해서 라고 돼 있는데 선생님이 요것 때문에 잠깐만 1번을 좀 보러 오자고 하는 거야. 지금 이거 무슨 말 하는 건지 알겠어? 의미상으로 식구가 이어지는 건데 그걸 행으로 다시 찢어버린 거야. 이거 뭐 어떤 개념 말하는 건데? 이거.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나는 배가 고프다. 라는 시가 있으면 이거를 나는 배가 다 이렇게 찢어버리는 거야. 강조하는 거지. 뭐 하는 거예요? 이거 뭐라고 합니까? 행간걸침 들어봤잖아. 처음 듣는 거 아니잖아. 그치? 행간걸침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군 이라고 느껴주셨으면 좋겠어. 오케이? 행간걸침 의미상으로 이어지는 식구를 의도적으로 행을 찢어서 배치함으로써 강조하는 표현법이야. 맞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3년 같은 경우를 보면 가시에서 3년을 보면 내가 본 건 지붕 덮은 새 항아리 이거 이어져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근데 의도적으로 찢어놓은 거지. 왜? 덮었다라는 말을 강조하고 싶은 거고 항아리와 쇠라는 단어를 따로 찢어서 강조해놓고 싶었던 거잖아. 이렇게 잡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확인되셨죠? 이거 체크해 주시고요. 두 번째, 대비되는 현재 상황을 묘사했다. 뭐 말도 안 되는 거 보이시고. 아, 참고로 1번은 그러니까 그건 있는 건 맞는데 대상을 향한 화자의 태도 변화라는 말이 말도 안 되잖아. 무슨 태도가 변했어? 아니잖아. 3번 가자. 모두 의문의 형식을 통해 상황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유도하는 목소리가 드러나 있다. 답인데 이 답지 만들어내는 방식이 좀 상큼하지 않음? 일반적으로 많이 보던 형태의 답지가 아니잖아, 그치? 뭐라고 했어 방금? 새로운 인식을 유도하는 목소리가 드러나 있다. 이런 표현에도 우리 적응하자. 어려운 표현은 아니잖아, 그치? 가해설의 의문의 형식은 누가 하늘을 보았다 말하는가? 니들이 본 건 하늘이 아니라는 새로운 인식을 끌어냈고 지금 나작품에서는 당신은 유령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통해서 저 존재가 과연 절대자가 맞는 것인가? 위선은 아닌가?를 판단해야 된다라고 새로운 인식을 끌어내는 게 맞잖아. 그러니까 이 두 개는 동일한 점이야 라고 생각하는 문제가 되는 것이지. 되셨나요? 자, 이렇게 해서 뭐 나머지 4번이나 5번의 원경에서 근경으로의 이동 이런 정도는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패시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나서 뒤쪽에 현대식 8번 하고 마무리 한번 해보자. 18번 우리가 15분까지 배고파. 괜히 썼어. 아니 배가 이렇게 나오는데 계속 배는 고픈 것인가? 특히 잠자기 직전에 배고픔이 제일 짜증나지 않음? 나는 그래. 나는 그래. 잠자려고 눕잖아? 문득 배고프다는 생각이 들어. 끼니를 잘 챙겨 먹어. 내 말이 그렇게 하는 거 아는데 그러니까 학원에서는 끼니를 칼같이 지켜 먹어요. 선생님은 항상 4시 반에서 5시 사이가. 그러니까 이 시간에 배고픈 수밖에 없어. 선생님 평일날은 이 시간이 밥 먹는 시간이거든. 이게 기계화되어서 한 8년 정도 이러고 한 7, 8년 정도 이렇게 살았더니 이 시간에 밥을 안 먹으면 죽을 것 같아. 자, 겨우 이 정도로. 서글픈 일입니다. 자, 아무튼 나머지 두 작품 굉장히 금방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작품들이거든요. 자, 수월하게 마무리 해버리고 오늘 지도는 일단 여기서 끝내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아빠는 여기 뒤에 유우천전까지 끝내놓긴 했었는데 참고로 그 반은 이제 앞에 요거 어휘 문법 문제 5개 아직 시험 전이었기 때문에 안 푸는 상태라서 다음 시간에는 또 당연히 똑같이 진도를 맞춰놓을 예정이고요. 그리고 선생님이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우리 미리 공지 4월 27일부터는 공식적으로는 학원의 시험 대비 기간이야. 근데 참고로 너희들은 따로 그런 기간을 갖지는 않죠. 나중에 대신에 이런 건 부탁했었지. 학교에서 시험 범위가 확정되거나 이런 것들을 나간다라고 정보를 주시면 작품들에 대한 요청을 너희들이 직접 해주셔야 돼. 그러니까 시험 자료를 선생님이 만들어 줄 거라고. 뭐 독서가 됐으면 독서 변형 문제나 OX 문제, 그다음 내용 정리분, 그다음에 문학이면 문학별 작품 해설지나 간단한 문제집들 이렇게 제공을 다 쭉쭉 해드릴 테니까 혹시 그런 거랑 상관없이 공부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선생님 대환영인 건 알잖아, 그지? 유니까 방금 이것도 정리 다 돼 있어요. 이따 가져가시고요. 요청만 하면 다 줄 테니까 일단은 적극적으로 써먹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돈도 안 받아요. 그냥 가져가요. 알겠죠? 자, 현대식 8번 종소리랑 나는 고양이로 태어나리라. 한번 가볼까요? 첫 번째 종소리부터. 소리, 종소리. 자, 첫 번째 작품부터 볼까요? 지금 윤석 같은 경우들에는 어쨌든 시어의 의미 파악이나 뭐 이런 것들 외에는 뭐 딱히 어려운 게 없어 보여서 그냥 바로 작품 분석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가자. 종소리. 선생님 종소리. 나는 떠난다 하면서 시작하고 있네요. 자, 일단 뭐 제목이 종소리라서 뭐 분석도 하지 않았어요. 그치? 이게 어려운 말은 아니잖아. 근데 내가 떠난대요. 작품의 표면에 화자가 등장하였음. 일단 이거부터 보이고 있죠, 그죠? 근데 떠난대요. 어디에서? 청동의 표면에서. 잠깐만. 청동의 표면. 그럼 여기서 청동은 뭘 말하는 걸까? 청동으로 만들어진 종을 말하는 거고, 종의 표면으로부터 떠나는 나는 뭐인 거야? 종소리겠지? 그럼 이건 종소리가 무슨 화된 거야? 의인화된 거로구나 판단하는데 어려움은 없겠고요. 그쵸? 청동의 표면에서 떠난대요. 일제히 날아가는 진폭의 새가 되어
그래서 진폭의 새가 돼요. 자, 선생님 왜 분리를 하는지 잘 보세요. 지금 청동의 표면은 떠나는 대상이고 나는 새처럼 날아가고 있는 거야. 그치? 그런데 새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우리 시에서 새는 무엇을 상징하는 편이야? 새는 뭐한 존재야? 자유지, 그렇지. 자유. 그러면 청동의 표면이라고 하는 건 원래 종소리가 원래 위치하고 있던 곳이지. 자기가 가고 싶다고 이제 갈게요 하면서 갈 수 있는 건 아니지. 누가 땡 쳐줘야 갈 거 아니야. 즉 이건 뭐가 되는 거야? 구속을 말하는 거로시로구나.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두 개는 뭐가 되는 거야? 대비되는 짝이 되는 거니까 문제 포인트가 되는 거죠. 항상 그런 식이야. 그래서 또 뭐? 광막한 하나의 울음이 돼요. 광막한 거는 아득하게 넓은 거, 오케이? 아득하게 넓은 하나의 울음이 돼요. 다시 이것도 써주시게. 광막한 울음이 돼요. 그러면 요거는 요렇게 할 수 있고 요렇게 할 수 있고 되게 보이십니까? 그쵸? 오케이? 참고로 새가 날아가는 건 어떻게 알아? 시각으로 알아? 울음소리는 청각으로 해야지. 오케이? 다양한 감각적 심상을 통해 자유로운 존재가 된 종소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렇게 뭐 선택지가 나오는 거예요. 종소리는 자유롭게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계속. 인종은 끝이 났는가? 인종 무슨 뜻입니까? 인종. 참을 인자, 따를 종자. 참고 따르는 그 삶은 이제 끝이 났는가? 청동의 벽에. 청동의 벽. 아하, 벽. 뭐로? 청동의 표현을 말하는 거구나. 그치? 또 역사를 가두어 놓은 칠흑의 감방에서. 잠깐만, 나 지금 흙을 이렇게 써놨네요. 네. 칠흑의 감방에서. 어두운 감방에서. 됐지?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요 단어 누가 봐도 세모 단어들이 되는 거 파악되시고 있을 겁니다. 그쵸? 그러면 참고로 이 작품은 또 이렇게 설명하는 것도 가능한 거 아니야? 대립적 시어에 의한 치상전개 방식이 주를 이루고 있네요. 라는 말도 나오는 거죠. 그죠? 나는 바람을 타고 들에서는 푸름이 된다. 그래서 나는 다시 나왔어요. 나는 바람을 타고 들에서는 푸름이 될 거예요. 좋겠네요. 그리고요. 꽃에서는 웃음이 될 거고요. 웃음이 될 거고. 세 번째, 천상에서는 악기가 될 거예요. 그러면 동그라미 하면 되지? 안 어렵지, 그지? 이렇게 어려움이 안 느껴질 겁니다. 그래서 이 녀석들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렇게 해석하는 방법도 있기는 있는데 선생님 개인적으로 뭐 여기까지 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냥 이것들의 각각의 의미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풀어보자면 들판이거든, 그치? 들판이니까 뭐랄까 뭐 방해받는 게 없는 공간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쪽은 뭔가 자유에 가까운 쪽이다 라고 판단하시면 되겠고 웃음은 말 그대로야. 웃음은 자유로우니까 뭐 하는 거야? 즐거움의 상태에 도달해 있는 걸 말하는 거겠지, 그치? 그리고 마지막에 악기가 된다라고 하는 건 내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음색으로 원하는 곡조로 노래를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치?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유로운 삶, 오케이? 자유와 즐거움을 푸름과 웃음과 악기라고 하는 다양한 대상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셔도 괜찮고요. 그치? 뭐 어려운 말은 아닌 것 같아. 자, 다음이요. 먹구름이 깔리면 뭐 먹구름인데 뭐 게임 끝났지. 뭐 길게 보내는데 먹구름이 끼면 세모잖아, 그지? 끼면 하늘의 꼭지에서 터지는 뇌성이 되어서. 자, 먹구름이 끼면 나는 하늘의 꼭지에서 뇌성이 될 거래요. 이게 바로 나예요. 뇌는 뭐죠? 천둥 소리를 뇌성이라고 부르지. 번개 소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천둥 소리예요. 누가 그걸 지난번에 물어보더라고. 천둥 번개가 번쩍하는 거 아니에요? 참고로 번쩍 이렇게 우리 그림 그릴 때 이렇게 그리는 거잖아. 이게 번개지. 천둥은 소리가 들리는 현상을 말하는 겁니다. 밖에서 번쩍했는데 와 천둥 친다. 잘못된 표현입니다. 그죠? 천둥이 친다라고 하면 무슨 일이 벌어져야 돼? 구르릉 하는 소리가 들리는 게 천둥인 거야. 구분해 주시고. 아무튼 뇌성. 천둥이 치고 있어요. 뇌성이 되어 가루가루가루에 음향이 된다. 가루가루가루에 음향이 된대요.
자, 이게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지 감이 잡히는지 모르겠어요. 먹구름이라고 하는 건 어쨌든 부정적 상황이 이루어졌을 때. 근데 그런 부정적 상황에서도 나는 자유를 꿈꾸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삶을 꿈꾸는 거지, 그치? 이 뇌성이라고 하는 게 특정한 어떤 방향으로 때려지는 게 아니야. 사방으로 퍼지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뇌성 자체도 일단 자유가 맞는데 이때 자유로운 모습을 뭐라고 했냐면 가루라고 표현을 했거든. 그치? 어떻게 되고 있는 거야? 골고루 퍼져가는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지 않니? 그러니까 촥 흩뿌려진 느낌을 주고 싶어서 이 가루라는 말을 찢어놓은 거겠지? 오케이? 흩뿌려지는 하나의 음향 같은 것이 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고 자, 이 마지막 장면 그럼 봐봐 가루가 돼서 팡 하고 펼쳐질 건 어떻게 해야 아는 거야? 시각이잖아. 근데 음향은 어떻게 아는 거거든? 청각이잖아. 그럼 잘 봐. 이거 공감각이지? 맞아? 오케이? 그런데 이 녀석 같은 경우에 선생님이 항상 말하잖아. 공감각적 심상은 너희들 시험 문제에 공감각이 사용됐다고 말하는 적이 별로 없다고요. 감각의 전이를 사용했다라고 그냥 퉁쳐버리거나 오케이? 아니면 무엇에 무엇하라는 말로 쓴다라고 했었지. 그럼 무엇에 무엇하라는 말을 쓸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냥 시각에 청각하라고 하면 될까 안 될까? 절대 안 되지. 번역하라니까? 번역하세요. 가루로 퍼진 것이 음향으로 느껴진 거야? 음향이 가루로 퍼진 것처럼 느껴진 거야? 천천히 진정해. 다시 한번. 난 뇌성이야. 다시 한번. 나 뇌성이야. 소리야 소리? 내가 빵 하는 소리와 함께 세상에 팡 하고 퍼진 것처럼 느껴진 거 아니야? 다시 한번. 가루가 음향으로 느껴진 거야. 음향이 가루로 느껴진 거야. 맞잖아. 똑바로 해. 그래서 이렇게 화살표를 그리고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한다? 청각의 시각화라고 부르지.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잘 잡아놔야 된다는 거야. 됐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 마지막 장면을 통해서 결론적으로는 뭘 보여주고 싶은 거야? 먹구름이 세모라며. 세모가 무슨 뜻이었어 아까? 안 썼냐? 구속이라고 했지, 그치? 이렇게 하자. 억압과 구속을 깨치고 자유를 향해 나아가는 모습을 형상화한 구절 이렇게 해줘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마지막 면도 마무리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됐죠? 딱히 어려운 작품 아닙니다. 그죠? 자, 그리고 나서 뒷작품도 그냥 쉬우니까 그냥 한 방에 갑시다. 그리고 여기까지 하고 오늘 마무리 짓자고요. 근데 이 시는 개인적으로 이건 분석 안 해도 된다고 봐요. 그냥 이거는 그냥 느끼면 되는 시예요. 다 느껴지지 않냐? 이 작품에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뭔지 풀어왔으면 느꼈을 거야. 나는 고양이로 태어나리로다. 선생님이 키워본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놀라운 특징이 화장실을 그렇게 잘 가요. 난 가르친 적이 1도 없음. 단 한 번도 화장실은 여기서 쓰는 거라고 말한 적이 없음. 근데 고양이들은 어디선가 알아서 찾아서 모래를 찾아가지고는 모래 위에다가 응가를 하고 모래 위에다 쉬야를 해요. 기특하죠? 진짜 어떻게 이게 본능인가? 뭐 잘 알 수가 없는데요. 그리고 이것저것 긁어놓는 거 좋아하고요. 틈 사이가 생기면 파고들고요. 박스가 생기면 환장을 하고요. 언제나 그렇지. 자, 그래서 그럼 결론적으로 이 녀석은 요즘에 뭐 짤방 같은 거로 이런 말 많이 하잖아. 나만 없어 고양이 이런 것도 많이 하잖아. 그치? 이 고양이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지 한번 또 파악해보면 되는 건데요. 뭐 고양이 보는 사람 없으니까 합시다. 이 다음에 나는 고양이로 태어나리라 라고 말을 했어요. 일단 제목에 많은 것들이 담겨 있는데 내가 고양이가 되는 거잖아. 그럼 잘 생각해. 우리 이거 뭐랑 똑같은 거냐면 삼위일국이나 송미일국에서도 내가 현실에서 이룰 방법이 아무것도 없을 때 새로운 존재가로 다시 태어나는 걸 얘기하지.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하더라? 분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분신이 설정되었다는 것은 뭐가 있다는 거야? 간절한 소망이 있다라고 번역해주면 되는 거거든. 됐죠? 그럼 도대체 그 간절한 소망의 정체는 무엇인가? 따져보면 되는 거고요. 갑시다. 윤기 잘잘 흐르는 까만 얼룩 고양이로 태어나리라. 위험한데요? 그죠? 까만 얼룩 고양이는 보통 사람들에게 잡혀주기 딱 좋습니다. 태어날 거면 털빨 끝내주는 오드아이 고양이로 태어나세요. 평안한 세상을 보낼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실제로 미국이 아니지 영국이지. 영국에서는 그 길고양이들 중에서 이 검은 고양이는 분양을 안 받는데 사람들이 불길하다는 느낌 때문에 까마귀랑 비슷한 이유로. 그래서 사람들이 그 뭐 하얀색 털이나 뭐 회색 털 이런
그리고 한 3세 정도까지는 이것저것 예쁘다고 생각하면서 분양을 많이 하는데 까만 고양이는 그래서 보통 많이 그냥 그 뭐라고 하지 안락사된대요. 오케이? 까만 고양이 위험한데. 포메란다 미쳤나봐. 그 러시안 블루 같은 특별한 품종이 아니라면 그렇습니다. 태어나리라 사뿐 음성 상징어 생동감 현장감 사실성 뭐 이런 거 리듬감 이거 알지? 사뿐 뛸 때면 커다란 까치 같고 공처럼 둥글릴 줄도 아는 작은 고양이로 태어나리라. 지금 고양이로 태어나리라라는 말을 벌써 지금 3번째 하고 있네요. 그쵸? 자, 그러니까 이 녀석은 음성 상징어나 시어나 시구의 반복을 통해서 리듬을 형성하고 있는 거 확인하시는데 어려움은 없을 것 같고요. 자, 어쨌든 여기까지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고양이의 모습이야. 그런데 요 다음부터가 좀 중요해져. 나는 텐마루에서 졸지 않으리라 사기 그릇에 우유도 할지 않으리라. 아, 지금 이거 뭐 말하고 있는 거겠니? 나는 텐마루에서 졸지 않을 거야. 나는 사기 그릇을 할지 않을 거야. 뭐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야생의 고양이가 되겠다는 소리야. 그럼 야생이라고 하는 건 뭘 보살펴를 받지 않는 오케이? 집고양이가 아닌 누군가에게 안락함을 보장받는 존재가 아닌 그럼 야생이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가 되는 거지 자연스럽게? 자유로운 고양이가 될 거라는 뜻이잖아. 오케이? 아, 그게 핵심이군. 그래서 가시덤불 속을 누벼 너른 들판으로 나가리라 라고 돼 있잖아. 그렇지? 그 자유로운 공간을 어디라고 말하는 거야? 너른 들판. 물론 그 너른 들판으로 나아가기 위해선 가시덤불을 헤치고 나가긴 해야 되지만 그럼 이 가시덤불은 화자가 추구하는 이상을 방해하는 장애물 정도? 근데 이거는 뭐 굳이 이렇게 장애물로 막 인식해서 막 대비시키고 그러기엔 조금 오바스럽고 건 사실이지, 그치? 진짜로 그런 게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나갈 거야. 그래서 나는 거기서 뭐 할 거냐면 거기 가서 들쥐와 뛰어놀겠대요. 그럼 여기서부터 또 특징이 나오는 거잖아. 야, 쥐는 고양이에게는 먹어야 되는 대상이야. 포식관계라고. 근데 뭐 하겠대요? 얘는 놀겠대요. 알겠습니까? 그러면서 배가 고프면 살금살금 또 음성상징어지, 그치? 참새떼를 덮칠 거래요. 그들은 놀라 후다닥 달아나겠지? 하하하하하 웃고 있죠? 그럼 뭐예요? 장난치고 있는 거잖아. 오케이? 야생의 존재가 된 만큼 야생의 본성을 발휘해서 성공적 사냥꾼이 되고 싶어 1등 사냥꾼이 되고 싶어 이런 게 아니라는 거야. 자유롭게 노는 존재가 되고 싶다고. 꼬마 참새는 잡지 않으리라 할딱거리는 그놈을 앞발로 톡 건드려 놀래주기만 하리라. 장난치는 거지. 그러면 또 아하하 웃겠지. 안마도 비디오지. 그리곤 곧장 내달아 제일 큰 잠새를 잡으리라. 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합당한 사냥감을 잡겠다는 얘기지. 그치? 이윽고 해는 기울어. 참고로 이윽고라는 게 나왔어. 그럼 뭐야? 시간의 흐름이라는 게 이시하는 동작을 보는 거지? 해가 저물어 바람은 스산해질 것이고 들쥐도 스산하다 무슨 뜻인지 알지? 약간 추위가 느껴지는 그런 감정이기 때문에 촉각. 들쥐도 참새도 다 가버리고 어두운 벌판에 홀로 남겠지. 그럼 여기서 벌판이라고 하는 건 원래 뭐라고요? 자유로운 공간. 됐지? 그런데 그 공간에 어두움이 왔고 홀로 된 거야. 그쵸? 그럼 뭐예요? 부정적 현실을 말하는 거겠지. 부정적 현실이 오더라도 나는 돌아가지 않으리라. 나는 어디로 돌아가지 않을 거야? 집으로 돌아가지 않을 거야. 나는 야생 고양이니까. 그래서 어둠을 핥으며 표현 기깔나지 않냐? 진짜 멋있지 않냐? 어둠을 핥으면 너무 고양이스럽지 않냐? 어둠을 핥는데 나만 감동받는 거야 이런 거 보면. 시인은 좀 다르지 않음? 어둠을 핥으며 어떻게 이런 표현을 할 생각을 하지? 어둠을 핥으며 이것들아 부정만 하지 말고 좀 느껴.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해? 어둠을 핥는 데잖아. 그치? 고양이의 그 느낌이 이 시에서 살아 숨쉬면서 자유로운 영혼인 그 고양이가 이러고 있다는 느낌을 보면 되게 여러 가지 복합적 감정이 일어나지 않냐? 또 나만 그런 건 아니겠지. 오케이. 어둠을 핥으며 뭔가 조심스러우면서도 뭔가 의지를 가진 듯한 느낌도 들면서 또 뭔가는 야생스럽기도 하고 뭐 이런 식의 느낌. 핥으며 그리고 잠깐만 흥분해서 이걸 빼먹었네. 그럼 결론적으로는 봐봐. 어둠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딱 직관적으로 감지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만지거나 다룰 수 있는 대상은 아니야. 그치?
근데 이거를 핥는다고 말했어. 핥는 건 대상물이 정확하게 실제로 존재하는 거잖아. 그러면 만질 수 없는 대상을 마치 다룰 수 있는 대상인 것처럼 다루고 있는 거니까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 이런 말 써주면 좋겠지. 그죠? 오케이. 이거 잡아주시고. 그러면서 낯가리를 찾을 거래요. 낯가리. 그러니까 지푸라기 더미를 찾을 거래요. 편안한 침상 찾지 않을 거라고요. 우리 주인이 가져나온 28만 원짜리 캣타워 찾지 않겠다고요. 나는 이게 좋아요. 훌쩍 뛰어올라 깊이 웅크리리라. 내 잠자리는 달빛을 받아 은은히 빛나겠지. 오케이? 혹은 거센 바람과 함께 찬비가 빈 벌판을 쏟아낼지도 모르지. 그럼 여기서 거센 바람하고 찬비는 아까 뭐랑 비슷한 거야? 어두운 거 홀로랑 비슷한 거지. 오케이? 내가 있는 이 벌판에는 물론 어둠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잠깐만 쓰고 넘어가 볼까? 어두울 수도 있고 홀로 될 수도 있고 또 비바람과 거센 바람과 찬비, 거센 바람이나 찬비, 시각이나 촉과 같은 다양한 감각적 신상을 동원한 거 맞네, 그치? 이렇게 부정적 상황, 세모로 칠게 그냥 부정적 상황들이 올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난 털끝 하나 적시지 않을걸? 뭐 하겠다고요? 나는 그런데 젖은 존재가 아니라고요. 나는 자유로운 존재니까 의지를 꺾지 않는 존재니까. 그래서 나는 꿈을 꾸리라.